좀 없어도 되실 것 같아요? 건방져도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맞으면 애초에 면접 안 보지. 안볼 것 같아. 채널A 지원하는데 JTBC. JTBC 회사 즐겁게 다니는 방법 땡땡 뭐 비싼 뭔가를 산다 그러니까. 할부로 산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되시는 게 앞으로 계속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대. 이유에서 안 된다. 안 돼. 오. 안 돼.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사업주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많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용 참 난감하잖아요.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사업이 더 클 수 있을까?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최근에 세무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보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정보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능력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사람 된됨이 즉 태도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럼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거수로 해볼까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한 분도 없는 걸로. 모든 분들 다 태도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일 잘하는 거 안에 혹시 고객 대응이 일 잘하는 포함되어 거죠. 포함이에요? 일. 무조건 일. 그러면 CS 관련된 건 잘하는데 이제 대표님한테 막 네 알겠다고요. 이러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퇴근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 알아가지고 건방진 거야. 좀 없어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건방져도 돼. 일 잘하는 직원. 맞아요. 와우. 그 직원분의 그런 어떤 태도는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르는 것도 안 할 거야. 처음엔 하겠죠. 그럼에도 안 됐을 때 반항해. 근데 일은 일단 너무 잘해. 잘해. 그럼 괜찮아요. 하긴 모든 걸 완벽한 사람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뭐 거래처에 뭐 좀 문제 일으키고 횡령하고 막 이런 범죄 수준만 아니면은 무조건 일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력을 쭉 보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회사를 다닌 사람은 이 친구는 능력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짧은 갈아타기를 한 걸까?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력이 많으면은 좀 거르던지 무조건 물어봐요. 면접 볼 때. 근데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자금난이 어려웠대. 그러면 저는 오케이. 그런 거면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회사 탓하는 사람이 있어. 조그만 회사에서 뭐 그런 체계가 안 잡혀서요. 뭐가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끝. 그럼 그런 사람들은 되게 여기 와서도 그럴 확률이 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맞으면 애초에 면접 안 보지. 안볼 것 같아. 진짜요? 재직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일단 맨 처음 드는 거는 우리한테도 그치. 일반적으로 뽑을 때는 나와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오래 같이 할 내 식구를 뽑는 건데 이력서를 보면은 막 3개월, 4개월밖에 없으니 나랑도 3개월, 4개월 후에는 훌쩍 떠나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우려스럽죠. 그럼 아예 면접으로 부르지도 않으신다는? 저라면 안 부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팁을 드리면은 이거를 내가 면접 와서 해명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애초에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거기다가 나온 사유를 쓰면은 계약직으로 뽑아서 계약 만료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임금체불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괴롭혀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해명조차 못하는 거를 거기다가 쓰면은 한 번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쓰는 걸 전 추천드려요. 만약에 너무 작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경력이라 봐요. 노무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들어봐야 되는 이야기지만은 적절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는 나갔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 앞에 딱 온다 그러면은 저는 물경력이라고 봐서 아마 이력서의 단계에서 탈락시킬 것 같아요. 아까 그 노무사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에서 전문가도 있거든요. 이게 일부러 속을 긁어요. 막 일부러 해고를 당해요. 꽤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너무 하나가 나쁘다. 뭐냐면은 이게 좀 노무적인 건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돼도 해고 예고는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한 달치 줘야 되니까 횟집인데 근데 거기서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힘이 사장보다 거의 위일 수도 있어. 술 먹고 뭐 다음날 좀 안 나와도 사장이 말을 못해. 왜냐면 이걸 못 쓸면은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조직처럼 범조직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 이제 경력 20년에 진짜 잘하기는 해. 근데 일을 계속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좀 다퉈. 그러다가 진짜 칼을 드는 거야. 그거 무서우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 넣는데요. 근데 이거를 홍대에서 예를 들어 그러다가 이제 서대문 가서 그러고 종로 가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한대요. 아, 그러면 이유 확실하네요. 이 직원 채용하실 때 사업주분들께서 이직해온 패턴을 한 번쯤 체크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무조건 그래요. 그리고 요 똑같이 또 사업주랑 구직을 하는 근로자분한테 또 좋은 게 이력서에 오탈자는 검수해라. 그럼 이건 두 쪽에 다 좋을 거예요. 저 예전에 준비생일 때 워낙에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종종 몇몇 친구들은 채널A에 지원하는데 JTBC. JTBC 정말 잘 쓰고 너무 완벽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JTBC의 일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복붙. 복붙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복붙을 할 수밖에 없긴 하니까. 그러니까 은근 너무 당연한 건데도 놓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 직원 채용을 할 때 또 살피시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실 이력서로는 100%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네. 면접도 안 돼요. 실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볼 때 막 질문들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일하는데 내가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적이 이건 있어.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업무적인 능력 그리고 태도 아까 중시하셨고 그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기억나는 지원자였는데 궁금한 거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오면은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구내식당은 어디 있어요? 재밌다.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로 한 거예요. 월급 때문에 그런데 통장 4번이랑 뭐 이거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통장 뒤편을 찍어가지고 그거 보냈어. 그리고 채용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데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공감을 했던 게 내가 좀 꼰댈 수 있어요. 꼰댈 수 있는데 사진 찍 보내고 전달드립니다. 이런 말 안 한 것도 조금 별로고 그리고 통장 그거 뒤편 찍어가지고 보낸 것도 너무 약간 좀 상식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통장 뒤편 보낸 거는 그냥 귀엽게 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 투성일 거니까 이제 센스의 영역인 건데. 나는 근데 진짜 이러면은 일할 때도 비슷할걸? 근데 이제 이 일을 이렇게 같이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귀엽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만 틱 보냈다라는 거는 조금 그거는 이 기본 예의의 문제라서 그렇게 하는 건 예의를 잘못 배운 거죠. 그럼 이게 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그런 거죠. 작은 걸 하나 해보면 열을 안다. 그렇죠. 한때 엄청 면접 많이 봤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저는 그 소통하는 태도 보고도 많이 그냥 맞아요. 오지 마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또 그 영업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사람 어떻게 그러네. 대하는지 그 태도 자체가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냥 나도 이렇게 대하면은 고객한테도.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또 제가 노무사 일을 하다가 이런 사람은 안 되는구나 느낀 게 신용 문제 있는 사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금전이 필요해서 좀 대출을 했는데 못 갚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가족관계 중에 아파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근데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은근히 있거든요. 도박. 뭐 그거나 아니면은 명품 좋아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젊으니까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형하고 근데 3개월 뒤 또 갖고 싶은 거야 뭐가. 그럼 이거 못 갚아요. 어차피 다 그거 빚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회사가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이 일이 안 돼. 그래서 딱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사람은 안 뽑는 게 이제 추천을 한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개인회생을 하거나 불량이 될 정도면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있을까요? 일리 있네요. 네. 근데 대신에 좀 못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제 신용은 개인회생의 단계입니다. 저는 절대 그만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약간 밈같이 짤이었는데 회사 즐겁게 다니는 방법 땡땡. 뭐 비싼 뭔가를 산다. 그러니까. 할부로 산다. 그러니까. 이러면 억지로 다닌다 이 말이. 이건 좀 노무적으로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면접을 이렇게 봤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오세요? 했어요.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채용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은 이 취소가 유효하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노무적으로. 그걸로 부당해고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냐 안 되냐를 할 때 연봉이 정해졌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주다. 그럼 이거는 좀 유의하셔야 돼요. 이 채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다들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먼저 짚어보자면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도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게 정확히 뭐죠, 노무사님? 장애인 의무 고용은 직원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해서 이런 할당이 있거든요. 근데 50인 이상에서 일단 의무는 많은데 여기는 부담금까지 부과하진 않아요. 고용을 안 했다고 했을 때. 근데 10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은 실제로 고용을 안 하면은 그만큼 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100명이든 150명이든 그 인원에 따라서 일정 퍼센테이지로 그거 곱하기 인건비만큼 해서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을 뽑았으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담금을 내게 되면은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매몰되는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걸로 좀 이렇게 송금 산입이 돼버린 거지. 근데 채용을 안 하고 보통 냈나요? 기업의 규모마다 다른데 1000명 넘는 좀 대기업군이다 하면은 채용을 해요. 근데 딱 100명 정도다 그러면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거에 선입견, 편견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연세가 들면 후천적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안 되고 봤을 때도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다든지 장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이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중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그쵸. 이행할 수 없는 그쵸.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옆에 동료가 힘들어할 거다라고 오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100명 정도 이제 딱 시작점이면은 부담금을 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영향이 있다고 정리가 됐고 세무적으로 보면은 이 변화가 어떻게 뭐를 이끌어올까요? 착각을 하면 안 되시는 게 앞으로 계속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승소를 해서 나온 판례가 뭐냐면은 이 고용 부담금은 결국 공과금 형식이긴 하는데 법에서 정해준 제재하는 공과금이냐, 너희 잘못했으니까 벌을 줄게, 너희들 이거 벌과금 내 라는 어떤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근데 제재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법에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비용 처리 안 되는 건 맞았어. 근데 이게 이제 소송에서 나온 판례로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제재가 아니다, 잘못을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책이다, 지원 정책인 거지 잘못해서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규정한 위반을 제재한다라는 공과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 처리 가능하다로 나온 게 이번 판례 핵심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경정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5년까지예요. 근데 일반 회사가 법인세 신고 기간이 3월 31일까지라 지금 4월 1일이어서 하루 차이로 끝났죠? 그럼 5년이니까 25년 귀속분 할 수 있고 2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보통 딱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할 게 내가 대상이 되냐? 그 다음에 된다고 치면은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8천이라고 깔끔하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2억에서 200억 사이의 기업이 많으니까 22%까지 때리잖아요, 법인세가. 그럼 8천만 원에 1년당 22%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좀 재밌는 게 이거 판례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몇 주 전에. 근데 사실 이미 세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24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정 청구가 앞으로도 송금 처리는 안 돼. 공개. 이유는 안 된다. 안 돼. 오. 안 돼. 이게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원래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꿨어. 제재라는 단어를 없앤 그거 거예요. 없애면 되는 거 송금 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21조 5호에 있는 내용인데 위반을 제재로 하는 공과금이었으면 아까 이야기한 사호서 판례에서 나온 이건 제재적 성격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송금 처리가 가능해졌어. 근데 그 기간이 제척기간이라 해서 5년 해서 5년 안인데 이미 18년, 19년, 20년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21년, 22년, 23, 24 4개의 연도만 가능해 지금. 이후에도 그러면 경비 처리는 안 된다는 거네. 25년도부터는 다시 송금 불산입이야. 그래서 미리 이미 개정이 되어버려서 승소를 했었어도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는 계속 똑같이 송금 불산이 반대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변경된 바가
갓 지났죠.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과거 5년간 납부분에 대해서 환급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나 22%로 낸 사업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는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난 5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궁금증은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건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세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 그다지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똑같아요. 명언이네요. 아무래도 많은 이제 세금을 내시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직접 신청하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수동 식구들한테 맡겨주시면 또 굉장히 잘해드리죠. 그렇죠. 이런 것도 모르셨으면 이거 그렇죠. 환급 못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보름도 되지 않은 이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환급 비용을 또 챙겨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쫙 살펴보시고 내가 좀 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